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들은 바로 서민계층,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자분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다양한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안산지부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자,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분들 중에서 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책임을 면한다는 뜻인데요. 그죠? 쉽게 말하면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이 되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연체가 90일 이상이고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 재산이 회생파산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금액 이내인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또 중증장애인, 7세 이상자,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해당한다면 특별 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 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은 들어봤어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조건은 신청 당시 채무 원금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 원금이란 채무 조정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의 원금을 말합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채무자의 순 자산이 회생 파산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금액 이내여야 하며 네. 예금 및 보험의 합계액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6개월간 생활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면제재산 금액은 최소 3,963만 원에서 최대 6,963만 원까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요. 6개월간 생활비는 1,463만 원입니다. 보유 재산은 부동산과 임차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이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3,963만 원과 6,963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예금 및 보험의 합계 금액은 1,46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네, 또 세 번째 조건은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조건은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자와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경우 이 소득에 따라 특별 면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지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는 143만 5천 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이고 소득이 143만 5천 원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 면책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신청을 하실 당시에 채무 원금의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채무자의 순 자산이 면제 재산 금액 이내여야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 금액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특별 면책의 조건들에 다 부합한다. 그럼 준비해야 될 서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네. 일단 특별면책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를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예금과 보험은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금의 경우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발급을 해주시거나 국민이나 신한, 하나우리, 기업은행 등 제1금융권 은행 지점에 가셔서 조회 요청하셔도 됩니다. 계좌정보 통합서비스 조회표에 나오는 통장 내역 중에 활동성 계좌가 있는 은행에 가셔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이렇게 이용했던 은행,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당 은행에 가서 예금 잔액 증명서 요걸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가서 뽑아주시거나 인근 생명보험협회 혹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셔서 출력을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회표에 나오는 보험 중에 계약자가 본인인 보험사에 모두 전화를 하셔서 예상 해약 환급금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 방문해 주시면 필요 서류를 출력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내가 혹시 조건에 부합한다 그리고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개별로 이렇게 좀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조건에 맞는다고 전부 다 면책이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특별 면책이 진행이 돼요? 먼저 특별면책을 신청해 주신 특별면책 대상자이신 분이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특별면책으로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한 내용은 심의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네. 채권기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됩니다. 특별면책이 확정이 되신 분들은 3년 이상 납부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이 면책이 됩니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6년간 이제 갚기로 했으면 그중 3년을 갚고서 나머지가 면책이 되고요. 만약 8년을 갚기로 했으면 4년을 갚아야 면책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미 3년을 갚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면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특별면책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미 3년을 갚으신 분들은 이 특별면책으로는 진행이 어렵고 제가 조금 이따 뒤에 이제 설명해드리는 제도 중에 이행중 면책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진행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특별면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죠.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제도. 취약 채무자 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소액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취약 채무자 면책 제도란 말 그대로 소액의 채무를 장기간 연체 중이신 분들에게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이면서 총 채무가 500만 원 이하이고 또 각각의 채무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 면책은 채무의 절반을 갚고 나머지가 면책되었다면 이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제도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1년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정 채무 전체를 면책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만큼 상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1년 동안은 상환을 유예해 주되 그 뒤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대상 그리고 지원 기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 당시 총 채무 원금 합계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중인 모든 채무의 원금을 모두 합산해서 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다음으로 모든 채무의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연체가 1년이 넘었지만 B카드사는 연체가 없다면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동일하네요. 네, 1인 가구 기준 143만 5천 원, 2인 가구 기준 235만 9천 원, 3인 가구 기준 301만 5천 원이 넘으면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이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네, 소액 취약 채무자 면책으로 접수해서 채권 기간 동의가 되어 확정이 되면 납입 금액 없이 1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네. 유예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전에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음. 여전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이면서 재산가액이 면제재산 금액 이내이면 채무가 면책이 됩니다. 네. 면책이 되면 이제 신청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소액인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죠. 세 번째는 이행 기간 중 면책. 자, 앞서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라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행 기간 중 면책. 이건 어떤 건가요, 김나리 선임님? 네. 이행기간 중 면책이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서 개인워커수로 접수해서 납부 중이신 분들이 오랜 기간 잘 상환을 해오시다가 더 이상 납부가 어려울 만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 질환이 생기거나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의 사망 혹은 실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납부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행 중 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행기간 중 면책을 신청하려면 상환기간에 따른 채무의 75% 이상을 납부하고 현재 미납이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재산이 면제재산가액 이내인 분 혹은 이에 준하는 채무자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채무를 계속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상환을 잘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워졌다. 더 이상은 내가 채무를 갚기가 힘들다라는 경우에는 이 이행기간 중 면책이라는 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절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환 기간에 따른 채무의 75% 이상을 납부하고 현재 미납이 3회 이상이신 분이 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가지고 인근 집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은 납부를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납부가 어려울 만한 사정에 대해서 사유를 작성을 하고 현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재한 다음 네.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네, 위해서. 네.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 기간에 이행 중 면책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채권 기간 과반수 동의가 되면 자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게요. 기억에 남는 면책 사례. 자, 저희가 이 시간 기다립니다. 박진희 수석께서 따뜻하게 상담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작년에 했던 상담인데요. 네. 96개월의 상환 기간 중 현재 80회를 납입하시고 3회가 미납이 되어 있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2014년에 신청을 해서 아직 그 96회를 다 내지 못했다는 건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상환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건데 보니까 그동안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신청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몇 년 후 실직하게 됐고 또 유예 기간을 신청을 하고 또 일용직으로 일하며 구직 노력도 했지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정상 근로가 어려워져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으며 생활 중이신 분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끝까지 다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매일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상황을 보니 75% 이상 상환을 완료하셨고 네. 건강 악화로 근로가 어려운 사유가 있고 기초 수급자인 것을 감안 이행 중 면책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건 역시 채권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최대한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끝까지 채무 상환을 마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얼마 후 다행히 면책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결론까지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면책제도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이분처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문의하면 되나요? 각각의 제도별로 이제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시다 보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적합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종 면책 제도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600에 55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근 집으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시면 저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지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세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소액 면책 제도라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라면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키분들이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고등학교에 신용관리 교육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한 학생에게 신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네. 그 학생이 신용은 닭다리입니다 하면서 닭다리? 네. 절대 포기할 수 없죠 하는데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이라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못 먹겠네요, 치킨. 저도 닭다리인데. 네, 신용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포기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연체를 하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연체를 하지 않는 것만이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소득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시다면 부채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그 접수하신 분은 재작년에도 저와 상담을 하시고 접수를 고민하시다가 1년 만에 그 방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채무가 3천만 원이 늘어서 오셨더라고요. 아이고야. 그 분께서는 그때 그냥 접수할 걸 그랬나 봐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안산지부 김나리 선임심사역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